이런 물건은요, 우리가 직접 중개사님한테 가서 그냥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굳이 경매를 당하지 않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Y자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10910. 벌써 낙찰이 됐어요. 대전에 있는 아파트고요. 전용 31평 아파트예요. 감정가가 2억 9,400으로 1회 유찰돼서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낙찰가는 신권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런 물건 좀 이상하죠. 네, 사실은 신권에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도 좋은 물건이었어요.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낙찰가가 거의 실거래가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3억 1,50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뭐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니까 좀 가격이 좀 높죠. 34명이나 들어왔어요. 낙찰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자, 밑으로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가압류, 이게 경매를 넣은 사람이 2명이고 두 번째는 중복으로 해서 같은 사건 번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 내역 없이 깨끗한 권리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을 고른 이유는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근처에 대전 최고층 50층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이며 2012년 입주한 10년 안 된 아파트라 36층의 금강 조망권도 좋아서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36층이네요. 초등,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학군도 좋고요. 매물은 같은 평형이 3억 3천에 나와 있는데 3억 안쪽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세로 임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가 2억 2천 정도니까 조금 갭이 좀 많이 나네요. 2억 2천과 3억 1천 정도면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갭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놓고 기다리기에 조금 부담감이 있는 물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금 괜찮은 물건들에 입찰자가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의 물건인 경우에는 신권부터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감정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다면 신권 자체가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신권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북선님 물건이에요. 현장 답사 갔다 오셨어요.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것부터 우편물 살펴보기, 관리사무소 직원, 부동산 사장님 상대하는 게 쉽진 않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화로 물어보지 뭐하러 왔냐면서 나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2019 타경 517137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3,500에서 1회 유찰해서 2억 3,45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 25평, 32평형 아파트입니다. 10층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네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압류해서 다 소멸.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현장 답사 일지 올려주셨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이 물건에는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 대부분은 공용 관리비이겠네요. 갈비납 관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호재 8달 6, 8, 19역, 권선 6구역 재개발로 12,000세대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는 호재지만
공급이 늘어서 물건의 가격은 주춤하지 않을지. 입주가 될 때는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세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아직 이제 재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는 이 아파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실거래가가 2020년 2월 달에 36,500 최고가였고요. 그리고 19년 12월 26일에는 2억 7,900. 전세가 지금 여기 안 나왔네요. 조사하신 것으로 보면 전세는 2억 5천만 원.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전세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하면서 전세 내놓으면 잘 나간다고 하십니다. 2억 7천까지 맞춰주실 수 있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얼마까지 전세가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 매물가는 3억 7천에서 4억 정도고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4억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대요. 역시 이 물건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신권 자체,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저렴해져 버렸어요. 감정한 시점은 2019년 9월 30일인데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감정가 3억 3,500도 시세인 4억에 비하면 거의 한 6,500만 원 정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낙찰가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급등한 지역이라 입찰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과거 실거래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실거래 목적으로는 괜찮으나 투자용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커서 투자금이 많이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게 낙찰받아서 바로 팔면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전세로 놓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묶이죠. 1억 이상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하시기에는 좀 많이 부담감이 있고요. 최근에 추세로 볼 때, 감정가를 넘어서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신권에서 단독으로 들어가서 최저가로 낙찰 받으면 좋았겠다. 3억 3,500으로 낙찰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2회차에서는 이 떨어진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요새 같은 시장에서는 신권부터 물건을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현장 답사 다녀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꼼꼼하게 현장 답사 일지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모의 입찰 물건도 손에 있는 아파트예요. 523101. 감정가 2억 2,800이고요. 역시 근저당 말소 기준 걸리고 밑으로 소멸,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의 목적은 시세 차익이고요. 매매가 2억 6,800에서 최고 3억, 전세가 2억에서 2억 2천. 현재 매물은 1층에 2억 5천에서 기준춘 3억까지 있습니다. 현재 모의 입찰가 2억 6천만 원. 이 정도면은 모의 입찰 가격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보여요. 질문 내용이요. 현장 답사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에도 들렀는데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 물건은 취하될 거라고 하셨어요. 자기네들이 경매 진행되기 전에 팔 거라면서 그래서 얼마에 맞춰줄 수 있냐고 했더니 2억 6,500만 원을 얘기하셨어요. 이 물건이 취하될지 경매를 어떻게 선별하죠? 자, 이런 물건이요. 지금 보시면 얘 적절한 입찰가가 2억 6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채권들이 이 근저당 2억 5천7백을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니라 실제 빌린 돈은 갚아야 될 돈은 2억 3백이잖아요. 그래서 2억 3백, 위에 1200, 1000 다 합쳐도 2억 2천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매매로 거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집 가격보다 빚이 훨씬 적으니까 말이죠. 이런 물건은요, 우리가 직접 중개사님한테 가서 그냥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굳이 경매를 당하지 않고도 집주인은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매를 하는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의 물건, 그러니까 집 가격보다 빚이 더 적은 물건, 그리고 복잡한 뭐 권리 관계가 없이 그냥 소멸될 수 있는 이런 채권만 있는 물건이라면 중개사님한테 우리가 먼저 경매를 취하시키고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물건이 취하될 만한 물건들은 이런 모양새의 물건들이에요. 예상되는 낙찰가보다 빚의 크기가 더 적다면 얼마든지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냥 일반 매매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중개사님한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물건 볼게요. 이번에는 요미짱님 물건이에요. 1주차 강의를 듣고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이리저리 책 찾아보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나름 경매책 좀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은 과제 덕분에 처음 검색해 보았는데요. 좀 어렵네요. 그죠. 책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물건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물건으로 경매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건으로 보시다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례가 그 모든 용어가 이 물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건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조금 더 경매를 직접 도전하시기가 더 유리해지실 거예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2019 타경 660, 감정가 1억 3,6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88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그리고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됐고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요. 4년 뒤에 시세 차익을 기대합니다. 근래에 매물이 없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낙찰받고 기다렸다가 재개발 기대를 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 최고 높이 제한 구역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 최고 높이 설정 구역이 문제인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정비 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이 계획들을 이게 일일이 클릭을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시청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렇다더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만큼 진행되었다라는 사실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조금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신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공무원한테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온천동에 있는 그린코아 아파트예요. 감정가 2억 2,500이고요. 1회 유찰해서 1억 8천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 25평, 32평형 아파트죠. 얘 3층이네요. 그러니까 기준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저층이다 보시면 되세요.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또 밑에 근저당 그리고 경매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건입니다.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깨끗한 물건이죠. 관리비가 미납금이 300이나 된다고 쓰여져 있네요. 자, 이 물건 도심지 부근이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1억 9천, 최근에 거래가가 1억 9,500, 1억 8,500에서 1억 9,500이에요. 얘는 3층이니까 좀 저층 기준으로 1억 8,500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이 좀 하락을 한 아파트예요. 작년 연말에 가격 변동이 좀 많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는데 이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좀 빠지고 있어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기에는 이 가격이 빠진 만큼 다 빠진 건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가격이 계속 더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가가 1억 8,500이니까
글쎄요. 지금 입찰에 도전하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는 2019 타경 3238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1억 5천에서 유찰이 2회 됐어요. 9,600만 원 진행하고 있고요. 전용 59제곱 25평형 아파트입니다. 25층 중에 18층이니까 기준층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이에요. 밑으로 근저당, 압류, 감류해서 모두 소멸. 그런데 여기 세금이 있네요. 아, 여기 세금이 있을 때는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아실 텐데요. 하지만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도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지금 2회 유찰이 되었으니까 입찰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고요. 이런 시세가 지금 1억 3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래가 활발하고 해서 낙찰가가 저렴하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84%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각 가율, 요거는 최근에 인근에서 낙찰된 사례를 통계를 낸 건데요. 감정가 대비 낙찰이 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는 79%, 한 80%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 6개월에는 84%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인근 통계로 유추해 보면 한 1억 2,600 정도가 예상 낙찰가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1억 2천이면은 지난 회차의 최저가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최근에 거래 가격이랑 한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비용이랑 세금을 제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고요. 지금 최저가에서 별 차이가 없으면 시차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진 이 물건이 어떻게 낙찰이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될 수 있을까를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물건 전부 임차인 없는 비교적 쉬운 물건이라고 생각되었고, 확신은 없지만 하나하나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제 처음 물건 보시는 거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물건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 정도 물건이면 내가 할 만하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낙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 과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다음 물건은 내일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